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날인의 정여입니다. 일단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을 기록했어요. 본래 고래기법, 주식투자법, 추세매매, 고래기법은 실전매매에서 적용되는 것이 파동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따 제가 설명 잘 드리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예,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고수3를 통해 이제 꿈의 로직의 강남큰손에 미친 꿈의 차트를 가지고 딱딱 찍어드린 것이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에 FMC가 예정돼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가 확정치가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은 실적보다도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일봉 상태를 한번 먼저 봅니다. 자, 요즘에 보면 대세 상승 장세도 해갖고 뭐 3천 간다, 4천 간다 이렇게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래기법 주식투자법에서는 3천 기준 3,300포인트 근접하면서 저항대 이미 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목표치는 다 와 있고요. 단지 여기서 다시 갈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럴 적에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5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점이 한번 형성이 돼 있고요. 다시 오늘 5일선이 붕괴, 오늘 회복하지 못한 상태 우하향으로 쌍봉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다 못 간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럴 적에 경계를 한다. 내일 3일째 다시 확 올라갈 것이냐, 다시 내려갈 것이냐. 만약에 내일 다시 내려간다면 항상 경계를 계속 해야 되겠죠. 이럴 적에 현금 비중이 본래 70%입니다. 5일선이 붕괴되면 5대5, 회복하지 못하면 현금이 70%. 그리고 나서 다시 5일선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5대5 상승 전환되는 거 보고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거래량도 감소, 투자 심리도 내려오고 있고 단기 지표가 단기 매도 신호 보내고 방향이 밑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어떻게 행동해 줄 것이냐, 현금비를 늘릴 것이냐, 경계를 할 것이냐, 이것이 실전 매매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경기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종합주가지수는 목표까지 다 왔다. 단지 3,300포인트 저항대에서 행보등락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행보등락 기간 조정. 이럴 적에 테마 장세, 종목 장세 초점을 맞춘다. 지금부터 지수 타령하지 말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여기 코스닥 보시게 되면 행보등락 보이면서 대기밀물 때 저항, 돌파, 지지받고 있지만 항상 거래가 되고 못 가면은 이럴 적에 5선이 붕괴되면 경계하는 것인데 지금에서 간다 못 간다 하는 것이 매수매도 관망 자세. 근데 코스닥은 좀 나요. 그래서 매수매도 관망 자세. 주봉 상세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추가상을 가보자, 간다, 가보자 이렇게 기대 심리로 현재 이어가는 거죠.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중기는 또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3개월째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많이 올라오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계를 해가면서 테마,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 바란스를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명선님. 네, 역시 나래님 고래 차트 기법 40년 동안의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적용이 안 돼도 그 놀라운 기법들이 맞는 것이 본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인들이 자산이 보통 한 50% 지금 50% 정도까지 주식이 지금 꽉 찼어요. 예전에 이제 과거에 통계를 봤을 때 최고치예요, 지금이.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탄력이 이제 붙지 않을 겁니다. 코스피 쪽은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IT 공격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규제가 앞으로 이제 조 바이든은 규제를 하고 러셀 2000에 대한 주가 강세, 중소형주가 강세를 뜰 수밖에 없는 것이 벤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 중소기업들 지원들 이런 것들의 서민주의 정책들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다 온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못 간다 이런 것보다는 탄력이 둔하다는 거죠. 어차피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탄력이 둔할 뿐이지 종목 장세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지수 타령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종목으로 초점 맞추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하락장 않게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 단기적인 하락 전환은 됐어요. 그래서 22선에 대한 붕괴가 된다면 쌍봉을 치고 붕괴되면 그때는 경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면서 22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공포지수가 올라오진 않아요.
그 뜻은 종목 장세는 가능하다는 거고 정상적인 조정의 반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따른 종목 장세는 괜찮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어제 코스피가 미친 꿈의 차트의 신호에 의하자면 어제 하락 시도가 나왔었고 그래서 빠졌고 이제 더 빠질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선 역시 마찬가지로 붕괴가 된다면 그때는 좀 철저하게 연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이 이미 둘 다 과열권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22선 생명성 붕괴는 좀 일시적인 하락폭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역시 VIX 공포지수가 급등이 없다는 것은 경기 부양에 따른 종목 장세는 여전히 괜찮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번 연도까지는 어차피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는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올라가는 타임이 이번 연도인데 그만큼 금융시장이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실물과 금융이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까 축소하는 과정이 이번 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더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경제는 이제 회복되면서 종목 장세는 되겠지만 금융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현재 제자리를 멈추는 그 지수 자체는 제자리를 멈추면서 경제가 좋아지며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데 종목만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 자제하시고 중소형주에 앞으로 전망이 좀 못 갔던 종목도 위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지수가 좀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새벽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새벽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역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3월 달에는 또 현대차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가장 현대차 신차 출시 기대감이 핫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2월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 업종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애플이 이제 아이폰 역시 이제 카메라 관련 폴더블 폰 카메라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폴더블 폰 수혜주들이 조금씩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수가 오늘 하락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이 파라볼릭이 아직까지 상승 기조 속에서 움직이죠.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조정 국면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조정이 이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랑은 틀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 5주선까지 지금 눌러주고 있는 위치에서 아마 내일이 만약에 조정을 아침에 받는다라고 해도 아마 최저 매수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아침에 내일 뜬다라고 하면 오늘이 최저 매수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 이번 달 3개월째 올라오긴 했지만 3,200 돌파를 역시 이번에 FOMC 이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의 전일 콜옵션 대량 매수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네. 자, 종합주가지수는 항상 행보 등락 장세, 조정 장세, 테마 종목 장세. 자, 초점 맞추고 오늘 주제 보시죠. 자, 통신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죠. IG비전. 자, IG비전 보면 현재 추세가 오늘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늘고 있죠.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기 매물대를 계속 터치 하면서 오늘 돌파 시도 고리등이 보인 상태, 추세가 전환된 상태, 거래 수급이 늘어나면서 3바트가 맞는 상태. 이럴 적에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월봉, 장기, 이건 주봉이고요. 장기, 월봉 상태를 보면 우상향,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죠. 적산병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된 상태, 심리가 올라오고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봉 상태를 보면 금일입니다. 급등, 상단 추세, 근접 돌파, 매도, 반락하면 재매수, 5일선 매매. 이럴 적에 항상 투자 심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추세가 전환되고 어저께 강세 신호가 나와 있죠. 네, 이럴 때는 항상 5일선 매매가 좋다. 신고가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항상 그 다음 점 하나 더 볼까요? 삼성 SD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봉, 장기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 이번 달에 추세가 전환, 또 항상 중기, 주봉 상태 보면 어떻게 돼요?
5주선 지지받고 이번 주 3주째 양선이 발생되고 재차 상승 지속형 이렇게 돼 있죠. 대기 매물대 대량을 된 날 종가를 돌파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럴 때 거래 감소 주식이 올라갈 때는 강세 패턴, 밑에 단기 지표는 매수 신호 보내고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기대한다. 이럴 적에 거래가 느는 걸 잘 봐야 되겠고 일봉 상승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보등락 양선, 음선. 지금 오늘 양선이 발생, 내일도 양선이 나타날 것이냐, 음선이 나타날 것이냐. 720에서를 돌파했다고 하는 경우는 바닥을 탈출했다. 바닥을 지지받는다. 이럴 적에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이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되고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오느냐, 단기 지표가 매수신호 보느냐, 방향이 잡히느냐.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항상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 기준, 22만 원 이하, 21만 원의 매수 적정가 5점 매매가 유효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명선님. 네, ICD 1월 20일 날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꿈의 로직의 강남 큰손의 차트에 1월 20일 날 상승 신호가 포착된 종목으로서 올리디 업황 자체가 앞으로 더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죠. 중국의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애플의 아이폰 역시 모든 액정 버스 디스플레이 쪽에 OLED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적 자체가 이쪽 분야가 뜰 수밖에 없겠죠. 중장기적인 정배열 상태에서 신고가 패턴 속에 놓였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인분들 혹은 주린이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보통 주린이라고 하죠. 어린이,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 어린이. 주린이분들도 아무나, 그리고 야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장주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IC다. 바로 강남 큰손의 꿈의 로직에 걸린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신호가 딱 나왔어요. 20일 날. 그리고 어제도 말씀해서 요거 나와서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다만 매수는 여기서 들어가는데 방향성 자체가 이번 달 뭐 간다 안 간다 이번 달보다는 이번 달에 매집을 하고 그리고 상승에 대한 다음 달 이렇게 올라가는 기조의 방향성에 초점 맞추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파라볼릭이 상승 전환됐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미친 꿈의 차트에서 수급을 더한 게 꿈의 차트에서 수급을 더한 게 미친 꿈의 왜 미친 듯이 막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니까요. 거기서 최근에 한 3주 전에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한 게 가치인데 가치적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최고는 IC다.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세 번째 복에서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드린 거예요. 내려왔을 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5주선 회복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추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현재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의 전환이 초기에 놓였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데 바로 이제 심리가 위로 올라타기 시작하죠. 장기적으로도 이제 50권의 시작인 만큼 신고가의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꾸준하게 최근에 전저점 여기만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상승을 엿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합주가에서부터 변수가 터져가지고 워낙 과열이니까 이격 축소 과정이 순간적으로 커지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에 영향을 받아서 밀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경기 부양의 기조 안에서 폭락장보다는 순간 어떤 일시적인 이슈의 이격 축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종목 자체적으로 이렇게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일단 오늘도 이제 자동차 업종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1월 12일 날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3기라는 기업입니다. 이 3기 같은 경우 제가 1월 10일 날 설명드리고 그 다음 날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횡보세가 좀 이뤄지다가 역시 반등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대차, 기아차의 1차 부품 협력 회사로서 무엇보다 현대차 쪽의 계열회사에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대규모로요. 2,700억 규모죠. 그리고 역시 LG전자 쪽에도 역시 사업자편 승인을 받으면서 앞으로 전기차, 핵심 모터 하우징 쪽에 부품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LG화학 쪽에 뭐 5,700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가장 전기차 쪽에서 핫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월 12일 날 설명드렸을 때가 이때죠. 종가로 4,9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세 이뤄지다가 재차 오늘 강세형 일봉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대량 거래가 시전됐던 그 고점, 전고점 부근이죠. 그 돌파가 또 이뤄지게 되면 이 종목 신고가 패턴이죠. 위에 매물대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LG
LG전자 쪽이랑 LG화학 쪽에 역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거래 없이 한번 장중에 출렁거렸다가 윗골이 소양선 일봉이 나왔다는 건 역시 내일장 추가 반등을 기대하면서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단기는 대응 전략을 계속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본재료는 역시 2월달 현대차 신차 출시와 함께 특히 역시 올해 2분기와 3분기 LG 쪽의 재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기 설명은 마치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또 이제 신규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빅히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빅히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꼭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보기보다도요. 제2의 네이버와 카카오를 꿈꾸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이제 위버스라는 역시 플랫폼을 런칭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됐죠. 오늘 이제 YG 플러스 쪽에 7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 다니까 YG 플러스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 빅히트도 4.5% 정도 시간에 다니까 급등을 했죠. 최근 들어 좀 제가 바닥권에서 관심을 가졌던 기업인데요. 그 이유가 연기금 쪽에서 거의 140만 주에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억이 거의 좀 안 되는 2천억 가까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이 들어오고 오늘도 연기금 쪽에서 추가 매수세가 더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네이버와 또 지분 맞교환이 이뤄지면서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탄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크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조정 국면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재차 정고점 돌파 시에는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이번 주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다음 주까지도 역시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은 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금 팔지 않는 한 계속 리듬을 상승세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항상 들어온 세력 주인이 빠져나갔느냐 안 빠져나갔느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 이런 단어를 생각을 많이 하죠. 항상 세력이 누군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히트도 내일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기는 5일선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빅히트 설명은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파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파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인텍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 폴더블 쪽에 OLED 본딩 장비를 개발하면서 삼성전자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중국 쪽에도 역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역시 국무총리상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수상을 했다는 부분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부터 실적이 급증세가 이뤄지면서 일단 작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터치리스 센서 사출 후면 커버를 대기업하고 공급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기업 쪽에 이제 후면 커버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쪽에 부품을 올해 매출을 거의 많이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3대 엘리베이터 대기업들과 역시 지금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키오스크라든지 국내 대형마트죠.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사 쪽에도 뭔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일단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이 파인텍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720선을 돌파하고 있죠. 예전하고 틀린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까지 720선과 한 번도 돌파를 못하다가 계속 저항받고 떨어지다가 이제 이평선들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721선을 막 돌파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이폰부터 해서 이제 폴더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봉상 이제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면서 월봉상 추세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상승 추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3월 달 이전이면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1월 말에서 2월 달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역시 단기는 721선을 돌파한 만큼 722선 지지권으로 보면서 향후 조정 시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생님. 예, 주식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IC 같은 이런 실적이 ROE가 이익률이 두 자리 20%대. 그래서 이 업종에서도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좀 콤텍 시스템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 가상화 구축을 한다거나 뭐 클라우드 컨설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통사가 아닌 민간 기업도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게끔 방침을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죠. 그러면 이 정부 정책 관련주인데 과거에 4이동통신 설립 시도의 경험이 있었던 기업으로 제4이동통신 관련주로 한번 크게 올라갔던 기업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뉴딜 정책이란다면 그린 뉴딜 정책과 디지털 뉴딜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로서 AI,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 콘택 시스템도 많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세가 엿보이는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22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 형태에서의 위에 이평선의 저항권이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가 바닥권에서 시작된 만큼 호재성 재료를 안고 한 번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밴드의 중앙선 첫 돌파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의 중기라고 한다면 한 번쯤 공략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의 최근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과 함께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월보상 박스권을 이제 돌파 시도하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횡보를 길게 보이는데 중간에 거래 터지고 대항봉, 터지고 대항봉, 터지는데 대항봉 하는데 그 다음에 터지면서 약세예요. 근데 지금 이걸 넘어서면 아직 안 넘어섰죠? 넘어서면 큰 시세가 엿보이는데 감소 속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터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도전의 개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 전문가님. 네. 자, 저는 안암전자를 잠시 봅니다. 자, 안암전자를 보시면 일봉에서요. 대량 거래된 날 종가 3,410원을 오늘 돌파. 내일 지지를 받으면 3일째, 그 다음날 3일째 방향성에 따라간다. 신호가 패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IA. 이거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매수는 좀 삼가는 것이 좋겠고, 일봉 상태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상단 추세이기 때문에 1,800원 이상, 그러니까 2,000원 기준 1,800원 이상에서부터 7번 능선 매도권에 진입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항상 추격매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5에서 매매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오전 8시부터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또 특별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여기서 뭐 바닥권에 있는 KC 누인텍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역시 내일도 중요한 종목 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또 인증하셔가지고요. 참여 코드 7777 누르시고 무료 입장 들어오시면 역시 또 노란톡 무료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科선생님. 네, 노란 쪽 참여 방법 강남 큰손 문자로 샵 0988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끝나고 22시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항상 MTNW에서 하니까요. 꼭 많이 오셔가지고 미친 꿈의 차트에 상승 신호 포착된 종목을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이 오셔갖고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리네 전문가님. 네. 자, 샵 0988. 역시 참여 코드는 7자 4개입니다. 나린의 전송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설이 또 다가오고 있죠. 이번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이든지 저가 매수는 좋지만 순환매로 돌아가는 종목 장세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